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5일 새벽 시간입니다. 신약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중에 기초부터 서기 아주 자세히 공부하는 단계까지 어떻게 원어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총독이라고 해서 모든 거예요. 그렇죠? 뭐 기초부터 해서 낭독, 뭐 강독, 속독, 통독, 서기, 좌우간 모든 읽기, 즉 해석 전체를 동원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첫 시간 우리 들머리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걸 조금은 좀 더 살붙이려고 합니다. 아무튼 한글 개역 성경을 놓고 이 공부를 하시고, 무슨 언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자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문으로 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번역이 옳게 됐는가, 번역된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그래서 그 속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귀로 읽는다, 눈으로 듣는다, 좀 역설 같지만, 그래서 귀동량이라고 있죠. 귀로 동량, 동량은 뭐 이렇게 빌어먹는 걸 말하는 건지 뭐 굳이 하는 건지, 아무튼 귀로 동량한다. 그 다음 눈으로 요기한다. 뭐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자관 눈으로 이제, 그러니까 귀로 스리슬쩍 듣고 눈으로 스리슬쩍 보는 거, 그렇죠? 근데 읽기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입. 근데 귀로 읽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읽기 한 가지가 여기 입으로 읽는 거니까 달리 말하면 말하기. 그렇죠? 말하기예요. 그다음 눈을 가진 보는 건데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눈 가지고 보는 건데, 그렇죠? 귀로 읽는다. 입. 눈으로 듣는다. 눈이 귀굿이라는 거야. 귀. 그렇죠? 귀로 듣는데 귀로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읽기. 그러니까는 읽기도 초보에 두 종류잖아요. 그렇죠? 입 가지고 읽는 것도 있지만 나중엔 똑같이 읽더라도 눈으로 읽는 거예요. 눈 읽기. 귀 읽기, 눈 읽기, 귀 듣기, 눈 듣기. 요 말의 개념을 잘 생각하셔서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다는 건 귀 읽기가 전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듣는다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딱 우리가 지금 이거 딱 볼 때 지금 신약 원문 총독, 이건 지금 입으로 읽은 거지만 딱 봐도 이게 눈으로 이 소리가 들려야 돼요. 꿈틀꿈틀 하잖아요. 눈으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 글자로 표현된 그 정경, 그림, 무대에 대한 그 이모저모고 정경이 어려우는 거예요. 눈에 아주 밝게 들려온다 하는 그런 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글쎄 말뜻이 조금 어렵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헬레스말, 성경 원어, 세상말이 아닙니다. 세상 고전 헬라의 대가라고 해도 성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엔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대상식으로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알파벳이 자음, 모음이 뒤 섞여 있어서 엉터리인데, 알파벳 자체가 쪼르륵 자음이라는 음속끼리, 쪼르륵 모음이라는 음속끼리 묶어도 시원치 않고, 또는 소리의 종류별로 딱 우리 보기 들어서 아선 술치후라고 해서 정면 우리 소리가 자음이 배열되어 있고, 모음 같은 것도 아야어야 딱 해서 짤미사가 있는데 세상 서방
인도 유럽어 계통이랑 모든 현존 알파벳, 즉 문자는 그냥 뒤죽박죽 돼 있어요. 자음 모음에 종류별로, 성격별로, 계열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각색이야, 각색. 예? 그게 바로 영어 알파벳 차례로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벌써 그런 데서 사람의 그 무지, 언어의 타락, 변질, 그거 이제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이 어떻게 부릴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자,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요. 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뉘,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예, 그 각각 글자 자음 17개랑 모음 문자 7개 해서 17개, 7개에서 24개 각각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이 붙였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원어 문법을 우리가 다루는 자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원어 문법까지 영감된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원어 문법이 원문 해석을 좌우하는 절대 아주 불변의 권위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어요. 원어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단이, 어떤 개인이 그 당시 자기 수준 가지고 해놓은 건데 그건 영감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춘다. 무슨 연구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세상 일반 은총으로 상문이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씩 잘 새겨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오늘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일본 말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것도 일본 소리를 그냥 이른바 한글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 히라가나가 됐건, 가타가나가 됐건, 그걸 갖다가 그냥 한글 이라고 하는 1900년 초에 주시경 석건이가 일제랑 선교사 아이들이랑 사바사바 해서 만든 게 한글이에요. 한글. 그래서 조선어 맞춤법, 언문 철자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한글 맞춤법이란 말로 해방 전에 있던 걸 해방 후에 그냥 남북이 갈린 뒤에 굳혀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북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김아묵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서 높은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 말을 한 거고 남아이랑 조금 차별을 두려고 또 조금 그런 방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지금 한글만 전제할 때 각각 장점이 다르고 단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자, 루카스가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에페이 데페르 폴로이 에프에 헤이레산 아나 탁사스타이 디 에게신 페리톤 페 플레러 포레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1장 2절 카토스 파레도산 헤민 호이 아파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 베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고 1장 3절 루카스 에독센 가모이 파레콜루세코티 아노센 파신 아크리버스 가텍 세소이 그랍사이 크라이스테 크라티스테 세오필레 1장 4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혼 카테헤세스 로건텐 아스팔레이안 여기까지 이렇게 종집으로 이런 표시도 인간들이 찍어놓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1, 2, 3, 4절까지가 이게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원문으로 볼 때 그게 아주 분명히 그리고 전체 주어 동사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예요. 에독센 도케오 동사잖아요. 생각한다. 여기 끝털에 있는 N자가 이게 동사, 요게 독스가 몸뚱아리, 요게 꼬랑지, 앞에 나와 있는 요 엡실론자가 대갈통. 그래서 이게 어근 앞에 엡실론자에서 이게 과거계통 동사다. 뒤에 N자가 있어서 단수 3인칭인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그렇게 요것에
해당하는 강조주어가 요거 카모이예요. 카모이. 카모이는 카 더하기 모이로 돼 있죠. 그럼 카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건 흔한 용어. 접속사 카이자 있잖아요. 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이. 또는 이걸 뭐 에모이라고 쓰기도 하죠. 애자 넣었을 땐 이거 이제 강조하는 거죠. 모이. 모이는 그 에고 무 모임에서 이게 삼격이거든요. 에고 무 모임에 인칭 대명사. 에고 내가, 무 나의, 모이 나에게, 매 나를, 이렇게 명사들은 1, 2, 3, 4격으로 돼 있잖아요. 혹격 빼고 에고 무 모임에 그냥 소리만 원어 소리 나면 무조건 옹알이 하라고 제가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3격이니까 카이는 이제 그리고 또 나에게, 그럼 이게 주격은 안 돼요. 근데 이게 N,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생각했다. 예? 근데 여기 도케오가 이게 몸뚱아리가 변하지 않고 그랬으면 이건 미완료 상태 과거라고 해가지고 뭐 하는 중이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동작이니까 그가 그것이 생각하는 중이었다. 또 나에게. 그래서 이런 걸 비인칭 주어라고도 하는데 요것에 관련돼서 요거 그러니까 한국시라면 요거 이 주체를 매우 강조했다. 그래서 또 내가 쭉 생각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말로 이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저건 주어 동사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1장 3절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2절과 뒤에 있는 1장 4절은 이 3절의 요 핵심을 관련시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초장부터 마태, 마가, 요한과는 달리 루카스가 쓴 첫 번째 책 상당히 달라요. 그럼 루카스가 쓴 두 번째 책도 역시 같은 말투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말입니다. 그래서 루카스가 쓴 유앙겔리온과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루카스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차, 그 역시 아주 그 문체가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문장이 좀 난해하다고 할까, 아주 정확하다고 할까, 문자를 썼다고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에는 빛깔을 발라가지고 바꿔가지고 자, 제가 처음에 귀로 읽는다, 눈으로 듣는다, 역설 같은 말을 했다고 했어요. 자, 그건 잘 읽는 게 중요해요. 딴 거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무조건 알고 모르고 따라하세요. 페이, 페르. 이거 보고 이제 대문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건 서양 아이들의 그 글투를 그대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중요한 고유명사 같은 건 첫 번째 걸 이렇게 대문자로 또 쓰고, 이거 다 서양 철자법을 원문 편집 속에 후대 집어넣은 거예요. 보통 소문자로 다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근데 서양 아이들은 알파벳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인쇄체, 필기체 여러 가지 채로 이른바 저쪽 중공 아이들이 쓸데없이 삼성체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성이니 뭐 평성이니 상성이니 뭐 이런 말들 했는데 완전한 사성체계도 아니에요. 왜? 문자가 없거든요. 문자가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 형태, 높낮이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건 입성, 참 평성, 뭐 상성, 상승에 올라가니까 거성, 빨리 끝마치니까 입성. 이게 원래 사성체계인데 중공 애들은 그런 사성체계도 안 해. 그렇지? 당당당당. 뭐 딴 나라 말 할 필요 없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상식을 알고 소리를 공부한다. 그건 말씀드렸어요. 특히 구약은 구약대로 그 문자의 특성이 있고, 신약은 신약대로 문자가 지닌 땅불쑥한 성깔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합성 단어가 대따리 많아요. 아까도 여기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렇게 막 글자가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카이 모이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이오타를 그냥 습관 따라서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따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최초 원본이 없으니 원래 카이 모이 되어 있는 걸 편집한 아이들이 장난 놓은 건 아닌지 긴지, 뭐 제가 이 원문 기록 자체를 부정하려고 자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읽기를 지금 확립하면 이렇게 축약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지금 뭐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닌데 왜 여기 이렇게 알파 왜 이런 표시가 나와 있냐 이거예요. 표시가 되려면 앞에 카파가 없어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모자를 썼잖아요. 요런 모자건 이걸 반대로 한 요런 묘자건. 봐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런 거 있다니, 여기 또 모자를 또 거꾸로 했고,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이렇게 모자를 해봐요. 모자를 거꾸로 썼고, 모음이니까 요건 모자를 똑바로 썼고, 이걸 미국말로 오그먼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모자라고 해요. 이걸 모자를 똑바로 썼다. 요건 모자를 거꾸로 썼다. 여자가 쓴다. 모자를 여자가 쓴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건 자음이 먼저 왔는데도 이렇게 썼다면, 이건 어떤 거냐면 문장 처음에 쓴 것이 아니고 뭔가 생략돼 있다는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시랑 요 표시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용도로 썼으니, 서양 아이들이 이 원문을 편집한 아이들이 자기네 나라가 그 당시 쓰고 있던 그 사람들의 그 알파벳의 그 약점, 한계를 느끼고 원문을 갖다 이렇게 뒤범벅이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옛날 이 헬렌 말로 신약을 기록할 그 당시 일그러져 있어서 거기서 있는 걸 갖다 인용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랬을 때 역시 언어는 마찬가지야. 엉망진창 상태라는 거. 우리말이 이런 표시를 붙입니까? 안 붙여요. 최고의 모음이에요. 최고의, 아니 아 그러지 아이다 이런 거를 쓰냐고요. 애다 뭐 이런 거를 쓰냐고요. 수준 차이가 나고, 예? 깐난쟁이랑 박사 차이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문자가 세종 때 있었던 정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한글 말고, 지금 한글은 이런 서양 언어들의 그냥 놀이개예요. 따까리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뜻밖에도 신자들 중엔 한 명도 없어요. 어찌 알고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다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언문으로 번역했어야지. 정음으로 했어야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서 읽기를 할 때 끊어 읽기가 중요해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음이라는 문자 한 개, 모음이라는 문자 한 개, 자음이 반드시 앞에 와야 돼요. 한 개 한 개. 그래가지고 한 개 소리가 나요. 비로소 소리.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글자가, 문자가 있긴 있지만 소리를 못 내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음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자, 모가 합자가 돼서 비로소 소리 나는 책의 원리. 이게 일당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받침에 자음이 있어야 돼. 자음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걸 성이라고 했다는 초성, 중성, 종성. 그렇게 해야지 뭐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엉터리예요. 초성이라고 발음해요. 이건 우리 한문을 소리내는 거기 때문에 초성, 중성, 모음을 중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받침을 또 종성이라고 해요. 초성과 종성은 똑같은 걸 쓰게 돼 있어요. 다만 세종 당시에 그냥 8개만 가지고 써도 된다. 주시경은 모든 처음에 나오는 자음이 다 끝까지 올 수 있다. 예. 상식이죠. 또 그다음
소리 세계가 넓고 외국어에 대한 것도 하려니까 병서가 생긴 거예요. 병서. 이러면 이게 뜨라고, 예? 따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 예? 이렇게 두 개 하는 걸 병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각자,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다른 거를 합영. 이게 초성에도 쓰고 총성에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다 망가졌잖아요. 1년 한 해가 와가지고 기념하는 거 오늘날 돌 그러잖아요. 돌. 시옷자를 없애버렸어요. 누가? 일제 앞잡이들이, 엉터리 한글 주의자들이 이걸 돌스라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렇게 문자 자체를 없애버리면 뜻 자체가 변질하고 딴소리가 나요. 이걸 어떻게 돌합니까? 만약에 뒤에 이제 이가 있으면 돌이라고 읽게 되겠죠. 근데 시옷은 돌시 이렇게 해야 이게 우리 본디 말이에요. 망가져 있는 거지만 돌이 아니고 돌시. 이런 뜻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나가서 해석을 엉터리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문자로 그린 거니까 처음에 소리, 섭리 가운데 시간의 흐름 따라 문자, 글자, 소리가 음악이라면 문자는 미술, 음악과 미술의 관계, 소리와 글자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알파벳 문자로 된 것의 특성. 근데 완전한 자음, 완전한 모음이 결합된 건 우리나라 옛날 말밖에 없어. 지금 한글은 엉터리예요. 옛날 정음. 아니 좋은 있는 걸 왜 망가뜨렸는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대한제국이 없어지면서 공중분해되면서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 모를 만큼 되면서 일제가 간판타자로 신분은꾸르로 나서가지고 한국 아이들을 꼬드겨서 미리 이제 뿌려놨죠. 유학파를 뿌려놔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대신들 중에 매국노랑 짝짝꿍해서 여러 분야 중에 이거 우리말 분야를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이건 세계의 비극이고 하나님 말씀 선포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습니다. 한글주의가, 한글 전형주의가, 엉터리주의가 우리 걸 완전히 말살해버렸어요. 언어가 말살되면 역사의 뿌리가, 사상의 뿌리가 다 망가져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그렇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복음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의 도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정음이, 언문이 다 날아가고 없어졌는데 한문까지도 글자가 없는 중공 거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으니 그런 자들이 기득권을 잡고 모든 분야에 특히 강단을 다 장악한 때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거기서 뭐 한글 성경이랍시고 계속 짝짝꿍해서 펴내는 그 교회는 다 4대 매국의 성격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한심하게 보고 자기 민족을 더러운 종자로 보고 외국에 미쳐 돌아가는 4대 매국노들. 그게 바로 엉터리 교회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또 잘못된 교회는 또 국수주의 내지 토착화 신학에 빠져가지고 또 그냥 허덕이지만 그것 또한 역시 4대 매국노의 다른 사상. 그러니까 두 개의 얼굴로 성경의 근본과 교회의 근본, 우리 믿음을 말살하는 일들이 지금 개신교만 하더라도 150년이 됐다 이거예요. 너무나 이게 오래됐고 완전히 남북으로 잘라져 있고 이런 엉터리들이 문자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좀 이제 딴 말을 많이 드렸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이거 제가 좀 편집을 잘못했네. 알파, 이게 파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피읍 순경음에 일세 파가 아니고 가볍게 파, 알파. 미국 말은 위에 이빨로 아래 입술을 깨물면서 내는 F 사운드, 그렇죠? 알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알파. 뒤에 오니까 앞에 힘주니까 알파. 베타. 배가 세지가 않고 낮죠? 그 다음에 감마. 감마. 이건 미가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각각을 끊어서 감.
감마. 그렇죠? 예. 감마. 델타. 엡실론. 에자예요. 에다가 푸실론이에요. 푸실론. 이렇게 읽습니다. 푸실론에. 그럼 요거 푸실론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그 헬라어 사전 중에 리델 스코트가 결합 공전지 뒷날 어떻게 됐는지 그런 사전이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나온 건데 리델 스코트 그거 아주 꼭 구해서 봐야 되는 아주 기본 사전인데 그걸 보려고 해도 소리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있는 흉계를 넘어서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예? 지금 이런 소리 하는 시간은 아닌데 아무튼 예. 푸실론 그러니까 엡실론이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요거 나중에 하지 요거 이거는 위프실론 그래서 위프실론 서양어 언어는 발음들이 없다고 했죠. 니은, 리을, 미음 그 다음 이응 추가 요런 받침 종성에 해당하는 것이 요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모 합자로 소리 원리 기본을 놓고 초성, 중성, 종성 받침 있는 거를 삼성을 일체로 해가지고 소리내는 체계가 이미 확립돼 있고 세계 언어학으로 한 세대 전에 확정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언어는 우리나라 문자 정음밖에 없다. 한글은 안 돼요. 영어 알파벳에 딱가리기 때문에 일본 소리에 딱가리기 때문에 한글. 그래서 뭐 친일파지만 우리말의 본질도 찾지 못하고 무슨 일본 아이들한테 죽창을 들고 맞서자고 헛소리하는 자들이 21세기 아직까지 있냐고요. 예? 친일이라는 말 뜻이나 알고 쓰는 거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제타. 요거 참 재미있죠?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뉘, 크시, 거꾸로 삼자 이렇게 한번 돌리고 삼자, 거꾸로 삼자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키읔과 시옷 소리 두 가지 나는 자음을 묶어서 그냥 하나 특수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야. 별 뜻 없어요. 키읔과 시옷을 알면 되는 거죠. 오미크론, 이게 지금 이제 몸이잖아요. 오미크론, 이것도 미크론 이렇게, 미크론 이런 특성을 했어요. 이름 붙인 거잖아요. 이거 이름은 인간들이 붙여놓은 거니까 엉성한 거예요. 이거는요. 전 이걸 우리 정음으로 표기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정음 표기예요. 로 이걸 잘 또 발음한다니까 히읗을 앞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거예요. 왜? 로라고 하는 걸 소리를 못 내는 애들이 하나 쓸데없는 걸 붙인 거예요. 그냥 로 하면 돼요. 로.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걸 뭐 쌍식으로 시그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원래 파우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갖다가 낱말 뒤에는 이렇게 쓰지 말고 낱말 뒤엔 이렇게 쓴다고 성경 편집하는 애들이 이런 장난을 놓은 것 아닙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냥 알고 지나가면 돼요. 시그마, 다우 이게 이제 뭐 위프실론 아까 이거는 엡실론 이건 윕실론 발음을 정확하게 이게 뭐 윕실론이니까 윕실론 그 다음 이거요. 요 알파 할 때 파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P가 아니고 P. 그래서 여기 순경음을 썼어요. P. 그 다음 이건
히읗이 두 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키읔과 히읗이 결합된 소리가 좀 더 정확한 소리죠. 예. 키읔 소리는 키읔 소리인데 히읗 소리가 나는 거. 히읗에 치우치면 안 돼요. 키읔 소리 쪽에 치우치면 히읗이 있는 소리.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이거 피읍시옷이 아까 이거 키읔시옷처럼 이중자음이에요. 피읍과 시옷 두 개 있는 걸 한 글자에 넣어서 해보는 거. 그다음에 오메가 아까 요거 오는 미크론이고 요 오는 똑같은데 요건 메가예요. 메가. 우리 보통 뭐 메가폰 그다음 뭐 미크로, 마이크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파란 글자가 모음이에요. 모음. 예? 파란 글자가 모음이라니까요. 자, 알파 한글의 정음으로 아자라니까요. 아자. 그 다음에 엡실론 짧은 애자예요. 엡실론. 그 다음에 이건 에타는 긴 애자예요. 에타. 이오타는 이. 그렇죠? 오미크론 이건 짧은 어예요. 짧은 어. 그 다음 윕실론 이거 원래 우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위라고 했는지 연군 안 해봤는데 말이 안 돼요. 이런 거 이건 쓸 땐 이렇게 해서 아래가 둥그러면 윕실론 여기 뉘는 아래가 뾰족하니까 이렇게 나중 쓰게 돼서 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걸 위라고 하는데 이게 우 더하기 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건 한 번에 그래서 독일의 우물라웃이라고 하는 요 이 발음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의 우에 이렇게 점 두 개 이게 없으면 그냥 우인데 점 있으면 우습죠. 그냥 우라고 하면 될 것. 그러니까 자기네 글자가 아닌 것이야 이게. 헬렌말 알파벳을 생각하면 그 앞선 나라들에서 막 이거저거 그냥 짬뽕으로 갖다가 그냥 자기네 그 소린 있는데 문자가 없으니까 해서 이거 완전히 그래서 짬뽕글이에요. 헬라어 자체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 어근을 추적하고 소리를 추적하고 마침내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 fee 아까 했죠? 그냥 P가 아니고 P 가볍게 영어에 뭐 앱 사운드라고 하는 우리는 여기가 영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에요. 그다음 조금 이게 우리는 이제 이런 소리가 뭐 잘 없는 것 같지만 불을 혀다. 근데 조금 다르겠죠. 혀 이게 그냥 이렇게 표기했지만 정확한 표기는 히읗과 히읗이 좋습니다. 이런 표기를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지금 문자를 쓸 수가 없어요. 자판에서 이 강의들은 자판에서 이거 문자 만드는 분들 이거 좀 만들어 가지고 좀 뿌리세요. 저는 이걸 쉬운 걸 아직도 지금 다 까먹어서 만들 줄 몰라요. 폰트를 좀 개발해 주이소. 푸시 이건 푸시라고 사실 발음을 하지만 이게 지금 푸시라고 썼는데 서양말엔 으라는 모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쓴데 이름을 시라고 했잖아요. 좋아요. 시. 그럼 이건 없죠. 의자가 없으니까 psi 이 발음을 정확히 못 내요. 서양 아이들은 못 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삼성일체 체계가 아니고 완전한 음소로 자모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합자가 안 되니까 혀가 꼬이다 보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예요. 받침까지 하면 이게 딱 부러지니까 그 다음 글자 나가려면 이렇게 명료하게 구별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응? 이게 뭐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straight 이게 자음이 세 개가 있잖아. 스뜨르 의자가 없어요. straight 또는
strike. 예? 영어도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뭔가 소리 원리는 있는데 문자가 모자란 특히 모음에서 결정타예요. 세계 모든 언어들이 아, 에, 이, 오, 우로 전부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한글까지도 아, 에, 이, 오, 우로 점점 지금 계속해서 150년 동안 변질의 변질을 거듭하는 중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삼성일체로 모아쓰기가 아니고 이걸 풀어 제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초연배석권에는 한글을 필기체로도 쓰자는 거예요. 나 정말 배꼽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한심한 일이에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오메가. 예, 요거 오미크론은 조그만 거 오 하나인데 이건 오가 두 개가 된 걸 슬쩍 소리를 변형시켜서 만든 거예요. 영어로 W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자, 이게 해서 모음 파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일곱. 나머지 17개는 자음이에요, 자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함께 하지 마세요. 한번 모음만 이름을 한번 읽어보죠. 알파, 에프실론, 에타, 이오타, 오미크론, 위실론, 오메가. 벌써 읽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아, 에, 이, 오, 유. 잘 안 되면 그냥 위 그러세요. 한 번에 위아래 할 때 위. 그 다음에 오, 짧은 오, 긴 오, 짧은 애, 긴 애. 나머지는 아, 이, 우밖에 없지. 이게 원래 우로 발음했으면 참 좋은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이중모음, 미크론. 이거를 우라고 하자고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러니 모음이 개수도 몇 개 안 되지만 엉터리예요. 헬렌말 모음이. 그러니 그저 아주 마지막 손잡버린 영어의 모음이 엉망진창이에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잖아요.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한 글자 가지고 그냥 첫 글자 A가 막 7개 플러스 알파로 소리가 나는 게 영어 문자의 현주소예요. 문자가 파괴되어 있고 문자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어원이 흔들리고 완전히 그냥 이걸 커버하려고 문법으로 거칠게 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은 모든 언어가 다 타락해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오다. 모르는 사람보다 뭐 등쳐먹기 쉽고 돈벌이 하고 싶고 권력에 가까이 빌붙기 쉬울 줄 모르지만 부패한 언어, 전적으로 부패된 문자, 사람만 전적으로 부패가 됐냐고요. 만물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는데요. 빗대서 말하면 전적 부패된 거예요. 언어, 문자들은. 그럼 모든 게 다 언어 문자로 표시되고 가르치고 보존이 되는데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게 지구 전체를 온 땅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요 지금까지 종말을 향해서 그런 형국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요것의 이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데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피, 히, 시, 오메가. 그렇게 강약 장단으로 읽으십시오. 요거 유표 빠꾸에 가서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왕 시간이 갔지만 자, 모음이 7개밖에 안 되는데 모음의 필요가 하잖아요. 모음이 어떤 음절, 자음, 모음 합해서 소리 내는데 핵심이에요, 핵심 모음이. 자, 그래서 이렇게 윕실론이 입을 조금 벌리고 더 조금 벌리는 게 이자 소리 낼다라고 전제할 때 요거 앞에다가 아, 에, 오
길고 짧은 아이 붙인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요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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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있죠. 요건 기네. 기노니까 요거 짧은 애, 짧은 애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우, 이거 원래 아위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우라고 읽자고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엉터리 앞뒤가 맞지가 않아. 이건 애위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애위. 이거 근데 유라고 보통 해요. 독일은 이걸 오이자로 발음하겠죠. 정말 코미디. 이건 오위라고 되는데 오히려 이걸 이제 우라고 뽑으려니까 윕실론 같다 이걸 위라고 발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짧은 애, 요건 긴 애니까 그냥 더 유가 한 번 더 길어졌다고 제가 표기를 했고, 이건 오우가 이 짧은 오가 긴 오 오메가가 되니까 우 하고 하나 더. 이건 잘 안 나와요. 예. 두 개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윕실론자 결합된 게 5개. 그다음 이오타 결합된 게 4개. 합의가 몇 개예요? 9개. 본디 7개에다가 이 2개 자음 연속해서 이걸 보통 이중모음 띠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9개. 해니까 16개예요. 자음 몇 개라고 그랬죠? 자음이 17개. 해서 33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자음이 17개. 모음은 원래 7개인데 이렇게 합성 모음. 모음을 2개에서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거 모르면 죽음이에요. 이게 한 개 소리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의 소리로. 좀 소리가 길어진다니까 통상 뭐 자음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철자법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요거 2개는 잘 안 나오니까 요건 유 길고 우 그냥 그렇게 알고 까먹으면 돼요. 요거 나머지 7개가 보통 쓰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걸 아이라고 할 때 이게 두 모음이 아니에요. 이걸 이중 모음이라는 이 말의 개념을 다 단음으로 읽어야 돼요. 단음.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이게 저마다 달라요. 이 아이라는 표현이 아이로도 남지만 어떤 건 이가 이게 이로 돼가지고 이게 라틴만 하더라도 읽기가 달라. 어떤 사람이 이걸 애라고 읽어요. 어떤 사람은 애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아이라고 읽고, 어떤 사람은 또 애라고 읽고. 이게 지금 서양, 인도, 유럽어의 현주소예요. 한심하지. 모음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야.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과학을 발달해서 세상을 정복했지? 돈줄을 잡아가지고 돈으로 세상을 장난 놀고 있지. 참 코미디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는 조심해서 그런 거짓 소리들을, 엉터리 소리들을, 속이는 말들을 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배우는 특수한 사람들은 우리말을 잘 한글 말고 정음, 언문 잘 공부해가지고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A라고 읽지만 이거 하나의 음절로 묶어서 읽어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거 제대로 설명해놓은 헬라어 문법책이 없어요. 찾아 보시라니까. 다 자기 주장들을 만들어놨지. 그럼 이게 글자는 2개지만 한 개의 소리 내기를 읽어야 된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2개가 있지만 한 개가 아니고 따로따로 된 것이라고 할 땐 두 번째 오는 글자 위에 점 2개를 찍어요.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이게 세스가 아니고 여기 점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위세스. 모세에 대한, 그렇죠? 제가 좀 스펠링이 틀리는데 모세, 이 구약 원어에 대한 신약 음역한 거예요. 모위세스. 여기다 위자를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연속했을 때 이게 한 개의 소리가 아니고 2개의 소리를 냈다고 할 땐 두 번째 이렇게 점. 이걸 디에레시스 또는 아까 이것 때문에 디아이레시스 그렇게 해요. 2가지로 갈라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단모음이란 말에 다 이게요. 글자는 2개를 썼지만 단모음은 한 번에 발음해야 되니까 아이는 이건 2개로 하니까 우리는 이게 돼요. 그냥 아이 에이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나머지는 할 게 없습니다. 자, 너무나 길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귀로 읽기, 눈으로 듣기로 지금 요 경지, 누구한테 천 배울 때 귀로 들리는 만큼 소리를 많이 내면은 나중엔 이 귀로다가 읽어요. 입으로 읽는 게 아니고 나중에 더 경지가 올라가면 귀로다가 봐요. 천리를 본다니까요. 이런 네 가지,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읽기, 요 사원리가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쭉 한번 이렇게 계속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은 같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페이 데페르 펄로이 에프에 헤이레산 아나 타크사스다이 디에 게신 페리톤 페 플레로 포레 메논 엔 헤민 프라그마톤 카토스 파레도산 헤민 호이 아프 아르헤스 아우토프타이 카이페레타이 게노메노이 투 로그 에독센 카모이 파레콜루데 코티 아노센 파신 아크리보스 카텍세스 소이그랍사이 크라티스테 네오필레 히나 에피그노스 페리 혼 카테헤테스 로곤 텐 아스팔레이안 에게네토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헤로두 노노노 여기까지요. 예, 복습하세요. 소리라 하세요. 딴 거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다 까먹고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